지난 시간에요. 파동하면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하고요. 그 중에서 파동의 간섭이라는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간섭이 뭔지 이런 얘기 했어. 자, 파동이라는 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그 파동을 만든 지점은 하원이라고 하고, 하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실제로 퍼지는 건 에너지만 퍼지니 아니면 물질도 이동하니? 에너지만. 그쵸. 파동이라는 건 이동은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인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에서 진동만 해요. 그쵸? 이러한 형태의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물결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동인데, 이러한 파동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매질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99%. 그 중에서 소리라는 건 공기라는 매질을 필요로 하고요. 지진은 땅이고 물결은 물이지만 유일하게 빛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파동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파동은 그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내가 파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다르겠죠. 그 중에서 학원의 힌트를 내가 다 꺼버려야지. 언제 학원의 힌트를 내가 꺼버렸어. 많이 넣으세요. 우리 안 더워? 그냥 그런 안 더워? 추운 거야? 패딩이 보이세요. 너는 왜 패딩을 입고 있니? 자, 분류할 때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위에 보신 것처럼 매질이 있을 때 전달되는 파동이냐, 없어도 전달할 수 있는 파동이냐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대.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을 불러 탄성파 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거를 역학적파라고 이름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이 단어도 기억해봐. 자, 그 다음에 공기, 빛처럼요.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있어도 갑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미들은 탄성파가 아니니까 비탄성파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전자기파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전자기파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때는요, 지금 이동하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이 어떤데 그 안에서 매질이 떨리는 방향은 어때? 라고 하는 에너지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그 방향 사이의 관계예요. 만약에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매질도 떨리는 방향이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떨려. 무슨 파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하다면 우리는 이거를 종파라고 부르면 되고, 종파에 속하는 건 3개밖에 없어. 파동 중에. 그러니까 종파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획파야 이렇게 가는 게 편해. 종파는요, 지금 들리는 여러분들 뭐 소리, 이게 종파인 건데요. 그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음파라고 하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이야. 20에서 2만이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귀로 감지할 수 있는데 2만이라는 진동수보다 더 커지면 인간은 들을 수 없어. 그걸 우리가 초음파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파와 초음파가 종파의 형태를 띠고요. 종파의 형태를 띠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진파 중에서 피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만 종파다. 그걸 뺀 나머지는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뭐해? 90도 수직해. 됐어? 이렇게 수직하다면 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획파라고 부르는 게 맞아 라고 했어요. 그 획파가 위에 있는 3개를
다음에 나머지니까 빛도 S파도 물결파도 다 횡파 역을 띄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파동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파동이 퍼져나가는 방향이야.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한 방향으로만 퍼져나가. 우린 이걸 평면파라고 해요. 평면파는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얘가 퍼져나가도 에너지는 그대로 100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근데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그래서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파동이 고르게 퍼져나가. 이걸 우리는 구면파라고 해요. 이 구면파는 거리에 따라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같은 면적당 보면 감소해. 왜? 여기서 에너지가 100이 생기잖아.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가 원래 여기 있었다가 거리가 2배 되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러면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요 어떨까요? 감소하겠죠. 거리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리 제곱의 관계랍니다. 면적을 채워가요. 됐어. 그래서 퍼져나가는 방향에 따라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눌 수 있고 구면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거리 제곱분의 1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별빛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별이 있어.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야. 자, 이때 나한테 들어오는 빛에 됐어.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게. 근데 이 거리를 됐어. 지금보다 10배 먼 곳으로 갖다 줄게. 시발. 요거다 이렇게 갖다 놔. 됐어. 그러면 이때 이 별빛이 나한테 오는 양은 처음보다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1이야. 그러니까 빛이 별빛이 되게 어두워졌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 시간에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호진아 뭐니?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 등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성적을 나타내는 게 등급인 것처럼 별은 밝기를 나타내는 게 등급이야. 등급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죠. 별들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100배 밝기 차이가 나면 사실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그죠? 너네 학교에서 몇 등급 받길 바라니? 1등급. 그렇죠. 1등급이에요. 자, 한 등급 차이가 몇 배 차이냐면 2.5배 밝기 차이야. 그러면 얘는 2등급 차이 나네? 3등급 차이 나네? 그래서 5등급 차이 나는 애는 2.5의 5승배 차이야. 이게 얼마냐면 100배 차이야. 밝기 100배 차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1로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나한테 오는 그 별의 빛의 밝기는 100분의 1로 줄어서 5등급이 더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별의 밝기를 1등급으로 잡았다면 여기에 오면 별빛은 5등급 더 어두워지니까 6등급으로 보여. 이런 뜻이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별의 밝기가 바뀌는 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구면파의 형태로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너네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파동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2개로만 나누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자, 그래서 파동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자기들은 알고 있고, 이러한 파동의 구조 우리 횡파로 봤어요. 자, 횡파에서 파동의 구조 5가지 불러. 첫 번째, 네, 파장. 계속 불러. 그렇죠. 주기. 그렇죠. 진동수. 진폭. 성력. 그렇죠. 진폭도 있고요. 속력도 있어. 이게 파동이 만드는 5가지 요소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각각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파동에서의 속력이라는 거야. 속력은 무조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파동에서의 속력도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주기분의 파장이지만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F남다 훨씬 더 많이 써. 이런 얘기죠. V는 F남다. 이거예요. 자, 근데 파동은 속력이 변할 수 있어요.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요인. 너네 죽여버린다. 매질. 매질에 W.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매질의 종류 그걸 그냥 다 포함해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똑같은 파동인데 그게 높은 파동이야, 높은 음을 나타내는 파동이야, 낮은 음을 나타내는 파동이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어디를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밝은 빛이야, 어두운 빛이야, 속력 빨라져, 느려져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그 빛이 밝다 어둡다가 아니고 어느 매질을 통과하고 있어 이게 속력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 결정돼.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어? 말해. 진공 아닌데 고체. 그쵸. 고체 매질을 서로 쳐줘야 되니까 입자가 빽빽하게 있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서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여기 이렇게 기차가 오는지를 철로에 귀를 대고 있는 아이와 그냥 서 있는 애 중에 누가 더 먼저 소리를 듣느냐고? 되고 있는데. 철로에 귀를 대고 있어야 먼저 들어요. 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고. 왜냐? 아무 물질도 없는 진공 속에서는 소리는 전달되지 않아. 그래서 달에 가면 소리는 못 들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같은 기체라도 같은 공기라도 어떤 공기에서 소리 전달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 그쵸?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도가 찬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온도에 따라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 V는 331 더하기 0.6T라는 계산식으로 소리의 속력을 계산해. 자, 이거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전달되는 속도 음속 계산하는 건데요. 331 더하기 0.6T고 이 T가 바로 공기의 온도 기온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온은 15도에서부터 25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5도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15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속을 340m/초예요. 이거 공기의 온도 15도로 잡아놓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밖에 나가면 15도보다 온도가 훨씬 낮아졌죠. 그러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공기 온도가 높습니다. 소리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찬 공기에서 더운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표면에 이렇게 바닥에 해가 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그 배우는데요.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요. 어디가 더 뜨거워? 땅바닥이야? 하늘 위야? 하늘 위. 아니요, 땅바닥이에요. 왜냐면 실제로요. 햇빛은 열작용하는 햇빛도 있지만 물체를 보게만 할 수 있는 빛도 있어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가시광선이죠. 이 가시광선은 아무리 와도 뜨겁지 않습니다. 형광등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가시광선만 나온다면 형광등 틀어놓고 아 따뜻해 이거 병신이야. 맞죠? 가시광선이 열작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열작용을 하는 건 뭡니까? 열작용하는 건 뭡니까? 적외선이요 이 새끼들아. 그래서 적외선 감지 카메라 너네 요즘에 온도 잴 때 체온계 여기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쏘면 되죠? 우리 코로나 때부터 체온계를 접촉하지 않잖아요. 비접촉 체온계 쓰잖아요. 그게 적외선 감지 센서 들어있는 거예요. 적외선 감지 센서. 그걸로 온도를 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서 오는 대부분은요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아 뜨거워 이거 잘 안 일어나. 가시광선 대부분이 가시광선이야. 56% 정도가 가시광선이에요. 30%는 방사선이고요. 적외선의 형태는 2~3%밖에 안 돼요. 적외선은 열은. 그래서 근데 이게 지구에 들어오면 각각의 부분에서 가시광선이랑 뭐 다양한 것들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한번 했다가 그걸 뱉어낼 때 지구가 적외선으로 바꿔서 뱉어내. 적외선으로 바꿔서 뱉어내. 그러면 태양에서 이렇게 햇빛이 온다? 그 햇빛이 오는 걸 100%라고 할 때, 와씨, 뭐 여기까지 해야 돼. 100%라고 할 때 지구에 대기권이 있어. 이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그냥 튕겨서 나가는 게 있어. 30%는 지구에 안 들어와. 나머지 70%만 들어오는데
그 70% 중에 20%는 공기에서 흡수하고요. 대부분 자외선이에요. 오존층에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50%는 지표에서 흡수하는데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다른 가시광선을 흡수해요. 그랬다가 벡터낼 때 이 새끼도 적외선으로 대부분 바꿔서 뱉어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뜨거운 열자리로 하는 적외선이 어디서 나온다? 땅바닥에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되겠니? 그러니까 땅바닥에 가까이 있는 공기가 뜨겁습니다. 되니 상대적. 그래서 공기층이 이렇게 있으면 낮에는 햇빛을 받아 땅바닥에서 열이 나오니까 땅바닥에 가까운 아이가 온도가 40도라면 얘는 30도, 20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청산 구조가.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쳐.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어? 자, 그러면 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다르면 다른 공기야. 다른 매질이야. 그럼 직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뭐해? 굴절해. 됐어? 굴절한다고. 굴절할 때 어느 쪽으로 굴절하냐면 이 경계면에서요.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 경계면에서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가면 누가 더 속력이 느려요? 물에서 느려요.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빠르다고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원래 직진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꺾입니까? 물이 있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죠. 항상 파동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속력이 느린 아이가 30도의 공기니까 30도가 있는 차가운 공기 쪽 위쪽으로 소리가 꺾여요.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도요. 속력이 20도가 더 느려요. 그럼 더 위로 꺾여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휘어져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 원래 위치에서는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정상인데 원래 위치 여기다가 쳐봐. 그럼 원래는 꺾이지 않고 직진했으면 이 높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소리가 들리잖아? 이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러냐면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써요. 소리가 더 떠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햇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얘가 더 빨리 식어. 왜? 비열이 작으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여기가 10도, 20도, 30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밤이 되면 소리가 거꾸로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성질이다. 매질의 상태와 그래서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리라고 하는 건 더운 공기를 전달할 때 속력이 찬 공기를 전달할 때 속력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음속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줬어요. 자, 소리 말고 빛이요. 빛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이때 속력을 광속이라고 유일하게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공기, 기체, 액체, 고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물결. 어느 물을 통과할 때 물결 파도의 속력이 더 빨라? 깊은 물이죠. 땅바닥의 마찰을 거의 안 받으니까 깊은 물,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물결의 속도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타 줄이 있어. 기타 줄이 있어요. 여기 기타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죠. 이 기타 이런 느낌이야. 기타 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튕길 겁니다. 이 줄을 튕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타 줄을 튕겼을 때 고음이든 저음이든 내가 여기서 도를 만들 수도 있고 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고음이니까 얘가 진동수가 크겠죠? 됐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요 도를 만들 때 소를 만들 때 진동수는 얘가 더 크니까 우리는 F 난다잖아요. 도는요 진동수가 작으니까 이거로 진동수를 얼마로 할까요? 2로 할까요? 솔은 진동수가 크니까 10으로 해볼까요? 속력 누가 빨라요? 여기 도소리 낼 때하고 솔소리 낼 때하고 도하고 솔 중에서 누가 더 빨리 가냐고. 똑같죠. 왜? 매질이 같으니까. 같은 줄을 튕기고 있잖아요.
이게 함정이야. 누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돼. 같은 매질을 통과하니까. 됐어? 그래서 속력은 다 똑같다고. 그럼 뭐가 다르다고? 파장의 길이가 다른 거라고. 얘는 파장의 길이가 5고요. 얘 파장의 길이가 1이라고요. 됐어? 이런 얘기야.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무조건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됐니? 그러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일정해. 이거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일정해. 그럼 내가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낮이를 조절하려면 진동수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죠? 진동수를 더 크게 하면 고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파장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진동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 악기 연주할 때요. 요즘은 이렇게 같은 컵에다가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 조절하는 연주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그걸로 연주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돼요. 이제 물의 양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됐죠? 기역, 니은, 디귿. 중학교에서도 중등 심화를 할 때는 항상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물량이 다른 물통이 있다고 쳐봐. 저거를 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요.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부려서 소리를 낼 때와 여기를 내가 입으로 후 불어서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고음인 순서대로 얘기해봐. 이런 얘기예요. 됐어? 두드리면 여기서 누굴 진동시킨 거니? 물입니다. 컵 아니에요? 컵이었으면 새끼들아 컵이 다 똑같은데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가 없어. 컵 속에 있는 물의 진동을 그래서 물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물을 진동시키는 거고 후 분다는 얘기는 물을 뺀 나머지 공기를 진동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진동시키는 매질 자체가 달라. 두드릴 때와 불 때. 되겠니?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원래 그 간섭에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테스트지를 호진쌤이 만드는 바람에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냥 아까 봤던 테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해봐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줄의 길이가 20cm다 이제 이렇게 해요. 자, 이 줄을 튕겼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이 뭐냐? 한 파장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 간섭한다 그랬죠?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거 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 간섭을 했을 때 모습이 가는 애와 오는 애가 만나면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젠장 씨 제일 그리기 싫은 거 이거 너네 내 배로 해서 했단 말이야. 기억나요? 해. 제일 그리기 싫은 거 한 번만 하자.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한 번만 하자. 사실은 안 들은 사람보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네. 자,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야 간섭분을 했어. 하나의 파동을 퉁 하고 만들었을 때 그 파동이 이런 애가 지금 가고 있다고 쳐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파동이 와요. 또 하나의 파동이 오는데 어떤 애가 오냐면 이런 애가 오고 있다고 쳐요. 자, 이 중에서요. 간섭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 중에서 변하는 게 뭐라 했어요? 진폭만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거 안 바뀌어요. 파장이든 줄이든 그런 거 안 바뀌어. 근데 그래요. 파동이 만났을 때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안에는 이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도 있고요. 형광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도 있고요. 선생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음파도 있어요. 그럼 이 교실에 너무 많은 파동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파동마다 서로 간섭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죠. 만약에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말할 때 이 교실의 밝기와 형광등이 만든 빛의 밝기와 말하지 않을 때 밝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안 달라지잖아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의 파동과 선생님 목소리는 서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간섭은 조건이 있어요.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파동이 만나야 된다. 파장의 길이가 같은 파동끼리 만나야 간섭할 수 있다. 근데 빛과 선생님 목소리는 파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보면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간섭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내가 딱 관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0초일 때야. 그리고 얘는 한 주기를 t라고 할 때요. 한 주기를 4분의 1로 자릅니다.
그러면 4분의 1t 지났을 때, 4분의 2t 지났을 때, 4분의 3t 지났을 때, 4분의 4t 지났을 때 요거예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니? 여기까지가 얼마니? 2. 병신 2분의 1t.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초 걸린다는 거지. 그럼 절반 가는 데는 2분의 1t거든. 그럼 그거에 또 절반 가는 데는 4분의 1t. 그러니까 요만큼씩이 앞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잘랐다고. 4분의 1t. 그러면 4분의 1t 후에 노란색 파동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칸 앞으로 더 가서 여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됐어. 그래서 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 또 4분의 1t 지나면요. 요것만큼이 4분의 1t 간격이니까. 그래서 요것만큼이 한 칸 더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또 4분의 1이 지나면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요.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리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잘 안 그리려고 그래요, 제가. 자, 그립이 얘한테도 일어나요. 그러면 얘도 4분의 1t 지나면 요만큼이 한 칸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렇게요. 보라색이라도 잘 보일까?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분의 1t 지날 때마다 파동은 각각 4분의 1 주기만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간섭이라는 걸 할 겁니다. 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만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파동의 중첩이 일어났어요. 이거죠? 그 중첩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같은 위상끼리 만났어.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이 부분은 됐죠? 골고리 만났기 때문에 진폭이 2배 커져. 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사실은. 됐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났어요? 네. 이때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여기 어떻게 될까? 진폭이? 0됩니다. 진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무슨 간섭이 일어났을까요? 보강. 선생님이 4분의 1 주기로 자르는 의미가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보강상세가 반복되는 게 4분의 1 주 간격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겠니? 상세가 일어나.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보강이 일어나니까 진폭이 2배 커져.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알겠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순간이요. 4분의 1t 간격으로 보강상세가 반복이 돼. 그랬을 때 원래 파동은 보지 마시고 그냥 보강되어 있는 그 상태만, 상세되어 있는 그 상태만 보시는데 이때 특이한 새끼가 있어요. 여기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뭘로 해야 돼? 여기 좀 눈여겨 봐주실래요? 요 위치. 같은 곳이에요. 여기만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요. 여기는 진폭이 커지지만 여기는 진동하지 않는 마디 부분. 진동하지 않는 부분을 마디라고요. 근데 4분의 1t 지나도 얘는 다시 상세로 마디가 돼요. 또 4분의 1t 지나도 여기 마디입니다. 진동 안 해요. 4분의 1t 지나도 얘 상세로 진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얘는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 빛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동이요. 앞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파동이 발생했을 때 잠시 후에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착시로 여기 있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니까 파동이 전부 앞으로 간다는 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위상의 변화 때문에 파동이 앞으로 가. 파동은 진행하는 거야. 이게 느껴져. 같은 모습이 전부 앞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얘는 어떤 줄 아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실제로 됐어. 앞으로 진동하면서 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 진동하지 않는 마디 부분이 만들어져. 그 마디 사이에서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를 반복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디 사이에서 여기만 이렇게 떨리고요. 얘는 안 움직여요. 이 모습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안 느껴지죠. 정지된 상태로 진동하는 파동처럼 보여요. 이걸 정상파라고 해요. 정지된 상태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정상파라고 합니다. 이 정상파예요. 그죠? 정상파가 만들어져. 그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간섭을 설명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질 때요. 얘 옆에 있는 애도 그리면 또 옆에 이렇게 마디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한 파동은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정상파가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서요. 이 마디 부분 여기 움직이지 않고 단지 이런 모습으로 진동하는 게처럼 보여요. 양옆이. 됐어? 그걸 선생님께 쉽게 이게 한 파장이거든요. 한 파장 안에 아몬드가 몇 개 있는 거니? 2개 있으면 한 파장이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2개가 있어서 한 파장을 만드는 아몬드의 형태가 되는데 선생님이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길이가 L이 20cm라고 치자. 이 실로요 가장 긴 파장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이 실에서요 여기 묶여있는 부분은 절대로 진동할 수 없는 마디가 됩니다. 그럼 얘로 가장 긴 파장을 만들면 이렇게 된 모습을 만들죠. 얘는 아무도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가장 긴 파장입니다. 그 매질을 통해서 가장 긴 파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기본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기본 진동을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된대. 그러면 이 기본 진동을 통해서 지금 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의 파동을 만든 거니? 이 얘기거든요. 됐어? 한 파장은 아몬드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파장은 아몬드가 몇 개? 2개. 근데 아몬드 하나의 길이가 20이야? 그러면 아몬드 2개는 얼마겠니? 40. 그래서 난 순간 40의 파장을 만든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악기 연주할 때 코드 잡습니다. 코드를 잡는다는 건 한 군데를 꾹 누르는 거죠. 그 꾹 누르는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 됐죠? 여기라고 치면 이제 눌렀던 부분이 또 다른 마디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디가 되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제 L이 20cm였어. 근데 20cm 안에 아몬드가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간 파동을 만든 거예요. 이 기본 모습이 여기서 몇 개 나타나요? 2개 나타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2배 진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 2배야 모습이. 됐어? 이런 거야. 그럼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의 라인을 만든 거야? 20의 라인을 만든 거야. 그치? 내가 코드를 2군데를 잡는다고 치면 여기 눌러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누른 부분마다 마디가 돼야 돼요. 누른 부분마다 마디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아몬드를 만들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상파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죠. 이 아몬드 3개가 20cm인데 한 파장은 아몬드가 2개였잖아. 그죠? 이 모습이 3개 나왔으니까 얘는 3배 진동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면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짜리 만든 거냐면 3분의 40cm짜리 만든 거야. 40을 만든 거죠. 맞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를 잡아서 악기 연주를 할 텐데 코드를 잡아봤자 이 실에 됐어? 종류는 바뀌었냐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진동 속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됐어? 그 줄을 이렇게 튕기나 이렇게 튕기나 이렇게 튕기나 줄은 똑같기 때문에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V는 F 남다입니다. 됐어? V는 F 남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여기를 지우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V는 F 남다인데 남다가 있습니다. 근데 속력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력을 얼마로 할까요? 120이라고 칠까요? 네가 코드를 어떻게 잡아도 이 줄의 속력은 120이야. 그럼 얘는 진동수가 얼마야? 3. 얘는 진동수가 얼마야? 얼마? 6. 얘는 진동수가 얼마야? 9. 다시 볼래요? 제 기본 진동이었죠. 기본 진동 수량이죠. 얘는 2배 진동 수량을 했지. 얘 진동수 2배죠.
또 속력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근데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럼 그거에 따라 반드시 뭐가 바뀐다? 진동수가 바뀐다. 그래서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게 악기 연주 원리야.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도 파장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같이 진동수가 바뀌어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데 그림을 지워서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다르게 했을 때 내가 두드리면 그 매질을 진동시키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는 건 물을 진동시키는 건데요. 물은요 항상 양 끝단이 한 놈은 기본 진동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진동이 제일 큰 부분을 배라고 하고요. 진동하지 않는 부분을 가디라는 용어로 불러요. 이렇게 물을 진동시키면 한 부분은 배가 되고 한 부분은 마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파장의 모습은 이래요. 이런 느낌의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아몬드 몇 개? 2분의 1개. 그렇죠? 이거 이렇게 잘라서 요것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한 파장은 아몬드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근데 지금 2분의 1로 없어. 그럼 저 길이의 4배가 한 파장 길이야. 맞아? 자, 요 길이가 꼬매가 10cm라고 치자. 그럼 얘는 한 파장이 얼마? 40cm인 아이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요렇게 놓으면 얘 아몬드 2분의 1 조각이 요거예요, 요거. 아몬드 2분의 1 조각이 요렇게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요거 20cm라고 치자. 한 파장에 얼마인 아이를 만든 거니? 80인 아이를 만든 거야. 이거에 4배여야 되니까. 자, 요거 30cm라고 치자. 난 파장 얼마짜리 만든 거야? 120짜리를 만든 거야. 근데 똑같은 물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속력은 같아야 돼. 됐어? 속력은 얼마로 할까? 240. 속력은 같아야죠. 같은 매질을 진동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일까? 6입니다. 됐죠? 얘 얼마입니까? 6. 얘 얼마입니까? 3. 얘 얼마입니까? 2. 됐어? 진동수를 바꿨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배울 땐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죠. 내가 진동시키는 매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매질의 양이 많아지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진동수는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음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가장 고음이 기역입니다. 두둥입니다. 매질이 짧아야 고음이다. 알겠어? 매질이 짧아야 진동수가 아니 파장이 작아서 진동수가 커져요. 그래야 고음이야. 알겠냐? 네. 그래서 두드릴 때는 매질이 가장 작은 기역이 고음이죠. 근데 불어서 소리를 낸다고 쳐. 불 때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공기겠지. 여기서는 공기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는 공기의 양이 이만큼, 여기서는 공기의 양이 이만큼. 매질이 작을수록 뭐라고요? 매질이 작아질수록 뭐라고요? 정신 못 차리냐? 매질이 작아질수록 뭐라고요? 파장이 짧아서 뭐가 된다고요? 진동수가 커져서 고음된다고. 알겠어? 이 정도 흡수를 못하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질의 양이 작을수록 고음이기 때문에 디귿이 오히려 불 때는 공기의 양이 제일 작아서 고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너네가 불어서 소리를 낼 때와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가 다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연주했을 때 썼던 게 실로폰이야. 실로폰은 금속 조각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만든 악기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금속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속 길이를 다르게 했죠. 이것만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었죠. 왜? 매질의 길이를 다르게 했잖아. 그럼 파장이 달라.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음이니까 이게 저음이야. 이게 고음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실로폰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왜냐? 정상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정상파가 뭔지 저번 시간에 했던 간섭까지도 한번 보여봐 드렸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시험지요. 오늘 봤던 시험지가 싸그리 정상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까 틀린 것도 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틀린 거 보시죠. 선풍기 틀 거야. 야, 2월 달까지는 선풍기 틀어주고 3월 달부터는 에어컨 틀어야지. 더운 얘기에 같이 틀어줄게. 야, 나 더워 죽겠는데. 내가 선풍기 틀려고 네가 피딩해 놓고 뭐 있어? 그럼 바람이 가지고 왔는데. 기분 좋은 선풍기 소리 때문에 추워지는다. 자, 선생님은요. 아우, 우리 슈퍼가 너무 싫어. 보셨어요. 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주간평가 봤던 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요. 한번 이제 쭉 보시면 간섭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정상파에서 파장 길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악기들의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악기들은 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음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질문해봐. 6번 보시면요. 6번은 위에 있는 지문 좀 보고요. 현악기 중에서 손으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아이고요. 그 밑에 그림에 파장의 길이 나와 있는데 갖춘 줄을 튕기기 때문에 속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애가 가장 고음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맞고 틀림을 볼 건데요. C는 A보다 한 옥타브, 이제 옥타브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옥타브라고 하는 건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다시 도에서 그 다음 도로 올라가는 요걸 한 옥타브라고 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건 알죠. 그리고 또 위에 도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진동수야. 됐죠? 그래서 아저씨가 피아노 조율할 때 오늘 아저씨가 절대 음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건 각각의 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서 그걸 기계로 맞춰주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진동수 맞춰주는 건데. 자, 음을 만들 때 기본 음은 라야, 라, 도레미파솔, 라 시도할 때 라인데 그게 440Hz인데 우리보다 필요 없고 얘 진동수가 F라고 시작. 그러면 한 옥타브라고 하는 음기의 느낌을 받으려면 진동수가 2배여야 한 옥타브 위의 소리로 우리 느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진동수 얼마여야 돼? 2F여야 돼. 또 한 옥타브 위려면 또 진동수가 2배여야 되니까 불러. 얼마여야 되니? 4F. 이래야 한 옥타브의 간격입니다. 됐어. 그러니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어?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 C는 A보다 한 옥타브 밑소리라고 했는데 거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V는 F 남다거든요. 자, A는 L이라고 하는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C는 2분의 L이라는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속력을 L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1이죠. 얘는 진동수가 얼마예요? 2죠. 얘에 비해서 진동수가 2배죠. 그래서 한 옥타브 위의 소리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 넘어가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7번. 네? 몇 번? 10번. 자, 7번하고 10번인데요. 7번하고 10번은 이제 간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10번 먼저 보시면 A 좀 보세요. 자, 거기에서 지문을 제대로 읽으셨으면 실선은 마루 표현이다. 점선은 골 표현이다.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네. 실선을 마루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선을 골로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A는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난 겁니다. 같은 위상이니까 도강입니다. B 같은 경우 볼 거예요. B는요. 점선끼리 만났으니까 골골 만난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도 도강입니다. 근데 C를 보시면 실선과 점선이 만나서 마루와 골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세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요. 여러분들 우리 간섭 중에서 토마스 영이 간섭 실험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들끼리 파동을 만나서 간섭하는 거 했어요. 근데 토마스 영이 원래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은 빛이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간섭 실험을 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고요. 자, 이 토마스 영이 빛이 간섭하는지를 실험을 했더니 결론은 간섭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리고자 하는 건 뭐야? 빛은 간섭해 이거야? 아니죠. 자, 간섭이라는 건 누구만 한다? 파동만 한다? 물질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하는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다 이런 뜻이야.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한 게 토마스 영입니다. 그거 잠깐 볼게요. 실제로 간섭을 할 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2배 커지는 걸 보강 간섭, 그죠? 진폭이 줄어드는 걸 상쇄 간섭, 우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물도 해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물로 저번에 보여드렸고, 그 중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요. 기억나요? 얘가 만든 너네 집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냐? 이렇게 되죠. 여기서 파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여기서 파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났어요. 자, 그 2개의 서로 파동이 만났으니까 여기서 간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보강 간섭하는지 상쇄 간섭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원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두 지점의 거리 차이를 구하면 알 수 있어. 이랬거든요. 거리 차를 먼저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로차라고 했고요. 경로차는 S1P에서 S2P까지의 거리를 빼면 경로차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뺐더니 그 길이가 2 나와서 3 나와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여기서 발생한 파장의 길이의 몇 배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경로차가요. 하나도 없거나 한 파장 차이거나 두 파장 차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수 배열 차이인 부분이 바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이 사이에 보강과 보강의 가운데 부분이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을 일반화시키면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이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자,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은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야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빛도 그러겠죠. 그러면 빛도요 2개의 빛이 나오는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토마스 영은요 간섭하려면 똑같은 파장의 빛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영이 있었던 시대에는 빛을 만드는 조명 장치가 양초 썼어요. 형광등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초를 키면 이 양초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빛 중에 하나의 파장의 빛만 걸러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 슬릿 아주 작은 틈 한 개만 있는 그래서 통을 만듭니다. 유리판에다가요. 그래서 보드마카를 칠해요. 검정색. 그래놓고 한 군데만 여러분들 칼날로 싹 긁으면 거기만 보드마카가 벗겨지면서 이 부분으로만 빛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니엘 슬릿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슬릿을 만드는데 지금 선생님은 설명하려고 칠판에다 연락하게 만든 거지만 슬릿은 면도칼 칼날로 만드는 거야. 열나 작아요. 자, 그 칼날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개의 파장의 길이가 1인에도 있고 2인에도 있고 3인에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길이를 갖는 파장만 통과시킵니다. 그러려고 얇게 트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빛이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죠? 네, 회절이. 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또 다른 이중 슬릿을 뚫어놔요. 2개의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만듭니다. 다니엘 슬릿은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역할이고요. 그 빛이 퍼져나가면서 이 틈을 통과하는 빛이 있고 이 틈을 통과하는 빛이 있겠죠? 됐어? 네. 그럼 이 틈을 통과하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 틈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퍼져나옵니다. 그럼 두 개의 파동을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두 개의 파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간섭이라는 건 진폭만을 말씀합니다. 그럼 기억해. 소리에서 그냥 소리. 맵시, 높낮이, 세기. 그 중에서 진폭에 결정되는 거 세기죠. 그러니까 소리는 간섭하면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빛은요 두 가지 요소요. 뭐 있습니까? 색이랑 색깔, 색이랑 밝기. 그 중에서 진폭에 결정되는 거 밝기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 빛의 밝기가 이것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점이 원래보다 더 밝아 보여? 이 새끼 여기서 보강 간섭하는 거예요. 됐어? 이 지점이 유난히 더 어두워 보여? 그러면 이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됐어? 그래서 그 간섭이 일어나는 부위가 여기 스크린에 맺히게 하면 어떤 부분은 더 밝게 보일 거고요. 어떤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일 거고요. 어떤 부분은 더 밝게 보일 거고요. 어떤 부분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무늬가 생겨요. 이걸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이걸 간섭무늬.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섭을 했더니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일 수밖에 없어. 이거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부터 각각의 거리 차이를 통해서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를 역으로 보입니다. 왜? 자, 보강간섭이 일어났다. 그 다음 보강간섭이 일어날 때까지의 이 차이가 한 파장 길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7번 스크린 중앙에 밝은 무늬가 5점에 도달하면 두 빛의 경로 차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S1에서 5까지 S2에서 5까지의 거리 차이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없어요. 같은 거리니까. 경로 차가 0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 보죠. 자, 숙제 해왔던 147페이지부터 자, 전자기파부터 간섭까지 쭉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153페이지요. 질문 있을까요? 돼요. 넘길게요. 154, 155에서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156, 157. 156의 9번이 이제 이게 뭐냐면요. 다섯 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또 파동은 다섯 가지 성질도 있습니다. 파동들이 갖고 있는 파동의 성질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번 시간에 했던 파동의 직진성, 그림자 생기는 거야. 파동의 반사 법칙이야. 그쵸? 그 다음에 파동의 굴절, 스넬 법칙이야. 그쵸? 꺾이는 거. 네 번째는 지금 했던 토마스 영의 뭐 있어? 반성 있어. 마지막은 다섯 번째 하이워스의 원리인 굴절 있어. 이런 얘기죠. 자, 파동의 성질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번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성질이고 이 성질은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얘는 파동도 가질 수 있고 물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통해서 파동이다 물질이다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두 가지 간섭과 회절은 파동이어야만 나타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죠? 토마스 영은 간섭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근데
회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절은 뭐냐면 여러분들 굴절은 왜 해요? 그치 굴절한다며. 굴절이라는 게 뭐야? 꺾여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본 건 굴절을 왜 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 간에 파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속력이 달라져서 속력 차이 때문에 꺾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느린 매질을 최소한의 거리를 통과하려고 한다. 그래서 꺾여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꺾이는 이유가요. A 매질과 B 매질의 속력 차이야. 근데 회절도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절도 꺾여서 들어가는데 회절도 꺾여서 들어가. 근데 얘는 속력 차 때문이 아니죠. A 매질에서 A 매질로 갈 때 꺾입니다. 매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속력 차는 없습니다. 근데 SB가 꺾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다 공기입니다. 근데 여기 먼지 있습니다. 근데 빛이 오다가 먼지가 있으면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작으면 그래서 여기서 반사나 굴절을 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물질을 이렇게 피해서 가요. 이렇게 피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큰 물질에 빛이 닿았다가 다시 오다가 얘가 피해서 이렇게 오면 내 눈이 이렇게 그러면 꼬맹아 봐봐.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 있는 나라는 물질인데 나는 빛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가를 보니 나를 보니 둘 다를 보니 나만 보여. 가는 안 보여. 실제로 물체를 본다는 건 그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오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물질에서 빛이 반사돼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라는 곳에서는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빛이 피해가니까 실제로 공기 중에 이 색이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공기 중에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왜? 보려면 반드시 거기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실제로 파동은요. 이 새끼 파장의 길이가 2m라고 치자. 그리고 적어도 지의 파장의 길이보다는 커다란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파장의 길이보다 큰 애들한테서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죠. 자기 파장의 길이보다 작은 애들 피해가 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연락 작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가지 않고 부딪혀서 반사돼서 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훨씬 더 작아.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가다가 피해버려. 그래서 오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 미세한 먼지 같은 거 이거 볼 수 없어. 너무 작아서 나는 거야. 뭐보다 파장이 길이보다 이거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떤 방해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 회절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소리는 이렇게 방해물을 만나면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방해물을 피해서요. 여기를 이제 통과했어. 그럼 통과한 후에 얘는 어떻게 갈 거냐? 이겁니다. 실제로 모든 파동은요. 이렇게 틈이 있어.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벽면에 부딪힌 이 파동은 얘를 못 넘어가. 그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틈바구니가 있으면 이 사이를 뚫고 이렇게 파동이 가겠죠. 이게 파도라고 칩시다. 물결이 넘실넘실해. 방파제가 있어. 여기를 뚫고 못 가. 대신에 여기 틈에 있는 물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은 넘어가는데 이 파동이 그럼 넘어가서 이렇게 갈까? 이게 이렇게 안 가. 왜? 방해물을 피하고 나서는 퍼지려는 성질이 있다고. 퍼지는 게 회절이야. 퍼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방해물을 피해간 이 파동이요. 옆으로 퍼져서 얘가 이제 이런 모습을 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눈으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 있는 파동이 넘어간 것처럼 보여. 피해서 간 것처럼 보여. 이걸 회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동이 일로 여기 얘를 피해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면 회절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걸 회절이라고 한다.
됐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요 파동이 통과해서 여기로 퍼진 건데 이 퍼질 때 왜 퍼지냐? 하나의 파원에서요 진동이 일어나면 사실은 파동이 원역파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치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면을 그릴 때는 마루끼리 연결해서 파동이 이렇게 퍼졌어 라고 그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긴 파동이 이렇게 퍼졌어 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여기 마루들만 연결한 선이야. 됐어? 네.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각각의 물질들, 작은 입자들이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도 파동을 만들고 이 새끼도 만들고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걔네들끼리 연결하면 이 모습이 다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파동이 앞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이 또 지네들이 각각의 파원이 돼. 그래서 또 아까처럼 만든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은 이해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파동이 진동될 때 한 마디면 그 마루면에 있는 매질들이 또 하나의 파원이 돼서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구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요 통과해 오면 크게 보면 여기가 그냥 하나의 파원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진동이 빵 하고 원역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퍼져나가는 거지.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이먼스야. 그래서 하이먼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됐어? 네. 그리고요. 여기가 넓으면 틈바구니가 넓으면 이게 하나의 파워지. 그걸 여기 빵 하면은 얘는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틈이 좁을 때와 틈이 넓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틈이 좁으면 요만큼이 중심이 돼서 여기서 원을 그려서 이렇게 나가야죠. 넓으면 이게 그냥 원이니까 여기서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랬을 때요. 어떤 파동이 퍼져나갈 때 이렇게 퍼지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퍼지는 아이도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팍 꺾인 거니 얘가 훨씬 더 많이 휘는 거죠. 이게 회전율이 좋다. 이게 회전율이 좋다. 이건 회전율이 나쁘다. 이겁니다. 이렇게 팍 꺾이기 위해서 틈의 간격은 좁아야 된다. 그래 잘 꺾인다. 그래서 틈의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합니다. 틈의 간격을 좁아야지 잘 휘어. 그리고 같은 틈이라도 여기를 통과하는 파장의 길이는 길어야 잘 휘어. 파장이 길어야 잘 피가죠. 그 얘기예요. 회전은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길수록 잘 회전이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설명한 사람이 하이먼스다. 그래서 하이먼스의 원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과거나 연적으로 가려면 진로와 관련된 자기가 공부한 것과 관련된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과학에서 좀 많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이먼스예요. 자, 그럼 157페이지까지 질문 없어. 넘길게. 158, 159. 넘길게요. 자, 160, 161. 넘기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끊었다가요. 오늘 선생님하고 렌즈 방정식 하고요. 도플러 효과 하고요. 요거 두 개만 하고 나서 조명하죠.